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정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 남들 돈 버는 거 보고 막차를 타서 아주 내리막길을 걷는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를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남들이 쉽게 돈을 버네. 두 번째, 복리효과, 은행 이자보다 높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들어갔지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의 장기 투자, 이 두 가지가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찌질하게 벌고 싶지 않아서 1억 2천만 원 투자금을 가지고 4천만 원씩 한 종목당 투자 중인데 복리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복리효과, 오늘 내용을 보니 복리효과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복리효과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자에 이자를 쌓여서 100만 원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됐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120만 원이 된 거고, 또 120만 원으로 또 투자를 해서 20만 원이 벌게 되면 140만 원으로 늘어가는 거고, 이렇게 내 자산 가치가 점점 이제 늘어져 가는 걸 우리는 이제 복리효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는 은행에 넣게 되면, 요즘은 그래도 은행 금리가 좀 높아서 은행 이자가 4%대 5%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4% 5% 내가 이거 1년 동안 1,000만 원 넣어서 4, 5%를 벌 바에는 내가 1,000만 원으로 주식 매매를 해서 더 벌 수 있는 게 더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있겠죠. 자, 은행에다 넣었을 때는 원금 보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낮다.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더 많은 우리가 수익을 벌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원금을 훼손할 수 있는, 까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거의 차이인 건데, 결국 이거를 종합해 놓고 보자 그런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란 말이 정말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포함한 투자 상품입니다. 리스크 자체가 없는 모든 상품이 있겠냐마는, 실질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근데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리효과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선제 조건이, 그렇지, 나는 주식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반드시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110만 원이 되고, 또 110만 원에서 또 120만 원이 되고 130만 원이 되고 점점 자산 가치가 늘어날 거잖아. 자,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수익이라는 부분이, 보장 가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는 물론 우리가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아도 되겠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또는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종목 컨택을 잘못하게 된다 그런다면 하락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복리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어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자, 실질적으로 100만 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어.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다 치자. 근데 100만 원이 떨어졌어. 50%가 떨어졌어. 그러면 손실률은 얼마야? 마이너스 50%지. 50만 원이 되겠지. 자, 근데 이 50만 원짜리가 다시 100만 원으로 가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돼? 2배가 가야 되는 거잖아. 100%가 가야지. 맞지, 당연히.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는 거는 하락률을 본다 그러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50%지만,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50% 떨어졌으니까 50% 올라가면 내 본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100만 원 가려면 얼마가 올라가야 돼? 다시 2배가 올라가야지만 본전을 찾아진다는 게임이야.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에 대한 계산 자체가 일반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 가장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복리효과를 누리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나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는 부류는 딱 두 가지로 보면 돼. 하나는 주식에 목숨을 걸어서 주식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우리는 전업투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본업은 가지고 있고 주식을 정말 나는 재테크로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업투자자야? 아니지. 그냥 재테크의 수단일 거란 말이야.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나의 포지션을 재테크의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데 전업의 포지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즉슨 뭐냐? 1년 365일 매매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뭐야?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재테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1년 365일 주식시장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지. 1년 365일 매매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야.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림이 나온다거나, 또는 대세 상승장일 때나, 또는 어떠한 테마가 움직인다 그래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볼 수 있는 장이 되게 되면 그때만 매매를 들어가면 돼. 일례로 코로나19 때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도 먹는 장이었어. 그럴 때는 하는 거야. 자, 올해 내에 또 2차 전지가 다 움직이고 있어. 2차 전지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작년 한 해는 어땠어? 근데 작년 한 해는 다 힘들었지. 작년 한 해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러면 용재형 상승장과 하락장 이런 걸 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들리는 게 많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코로나19 때 시장 바닥치고 나서 대세상승장 올라갔을 때 대세상승장이 앞으로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때 폭락했을 때 밑에서 잡은 사람이 있을까? 크게 없었을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뉴스나 이런 데서 하도 떠들고 여론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미친 듯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해서 진입한 사람들, 그때라도 진입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왔겠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2차 전지가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저점에서 정확하게 사. 그건 나도 모르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막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찌됐건 또 돈을 번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재테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식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수단들을 다 생각을 해야지. 재테크가 뭐 주식만 있겠어?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정말 투자법들이 많더만.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달러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테크의 방법이야. 내가 알지 못한 수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 주시장이 안 좋아? 애매모호해? 그럼 안 해야지. 근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업투자자로 자꾸 시장을 바라다 보니까 계속 단타를 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종목 회전을 높이려고 하고 계속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종목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벌어놓은 거 결국은 까먹게 되는 수순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복리 효과가 일어나냐? 일어나지가 전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방법은 뭐야? 뭐가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전업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재테크의 마음으로 들어오자. 그게 뭐야? 시장이 좋을 때 또는 뭔가 시장에 확실한 이슈가 있고 여론이 돌 때 그때만 잠깐 들어가서 벌고 나오자. 자, 그러면 벌고 나온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빼놔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 근데 200만 원을 먹었어. 운 좋게. 2차 전지 좀 늦게 진입을 하든 뭐가 됐든 하고 200만 원 먹었어. 200만 원 빼. 200만 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은행에다 짱박아 놔야지. 금리 높을 때. 이해가? 그래야지만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거 아니야. 결국에는 주식으로는 복리효과 만들기가 사실적으로 정말 어려워. 주식으로 복리효과를 만든다는 거는 매매가 정말 승률이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투자금이 계속 늘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업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냐는 거야. 평생 주식에 딱 올인한 사람도 까먹고 있는 판국에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한데 일반 사람들이 주식으로 계속 승률을 어떻게 유지가 시키냐 이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인 복리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치, 재투자가 되지. 대신 리스크는 또 줄이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100만원짜리가 50만원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 50% 떨어지는 거라 했지. 근데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된다 했어? 2배가 올라와야 된다 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으로 운 좋게 매매를 했어. 1200이 됐어. 자, 좋아. 나는 좀 더 복리 효과를 우려해야지. 자, 또 매매가 잘 됐어. 1500이 됐어. 근데 계속해서 승률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1500만이 원금이 까여서 밑으로 떨어져. 그럼 내가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원금 회복이라는 게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 우리 모든 투자자들의 꿈은 뭐야?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원금 회복이지. 제 1순위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꿈은 첫 번째 원금 회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운이 좋으면 수익이야. 이게 1목표, 2목표라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복리 효과를 하고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했지. 시장이 좋을 때만 진입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빠져서 은행에다 짱 박아놨다가 또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같이 빼서 같이 투자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기보다는 무조건 그나마 장기를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 거. 그나마 배당주.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주식.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야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거야. 왜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야? 기본적으로 시장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1980년대의 시장과 지금 2000년대의 시장이 같아 규모가 다르지. 산업의 발전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더 윤택해졌고 사람들의 생활이 결국 윤택해지게 되면 어디로 돈이 들어가? 금융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돈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2023년이겠지만 20년 뒤에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겠지 물론. 산업군도 더 다양해지고. 근데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야?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왜? 삼성전자가 망할 거다, 망할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놓으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원금 보장도 되겠지? 플러스 뭐야? 배당도 배당대로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놓고 복리 효과를 노린다 그런다면 해야 될 건보다 우량주를 사가지고 배당을 같이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삼성전자를 20년, 30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지. 그러면서 빨리빨리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릴 생각만 하고 있고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야. 저야 뭐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지, 재테크라고 한다 그런다면 주식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재테크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꼬마 빌딩 매매하는 것도 있고, 저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부동산도 찾아보고, 근데 요즘 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부동산도. 그래서 결국에는 복리 효과를 늘려고 한다 그런다면 단순히 주식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연금, 뭐 부동산 등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식견을 보는 거를, 견문을 넓히는 게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많이 듣고 늘 그렇지만 돈이라는 거는 남의 돈 따먹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지 내가 모르는데 하늘에서 꽁돈이 저에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찾아보고 내가 더 연구해야 되고 내가 더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돈이 점점점 쌓여지는 거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고물 떨어지듯이 해서는 절대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복리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